엔드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16강은 이스라엘 현안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년 6월이니까 대략 그 분기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 이스라엘 상황들은 좀 어떤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6월 28일인데 또 지금 마침 또 저녁 8시 28분이네요. 한국 시간. 그래서 보면은 먼저 이제 외교 이제 안보 문제, 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뭐 외교 안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잠깐 본다면은 지금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가장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그 포괄적 그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이렇게 그 JCPOA라고 이렇게 약자로는 또 이렇게 쓰죠. 그 포괄적 그 공동 행동이라고. 근데 이제 이때에는 이제 그 미국하고 또 영국, 또 프랑스, 또 독일, EU,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그 이란 핵 그 협상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트럼프 정부 때에 이제 미국이 이것에 이제 탈퇴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상 무너졌었는데 이것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것을 다시 이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협상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상당히 이제 지지분해졌다. 러시아가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또 지금 미국도 사실 좀 처음에는 좀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여러 가지 원심 분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제 핵 개발에 있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8, 9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안에 핵무기가 이제 그대로 두면은 핵무기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은 좀 그 핵시설, 이란의 핵시설을 지금 여차하면은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여러 그 이유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 협상 당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공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6개월 안에 과연 그 이스라엘이 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이 또 때리려면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승인이라 그럴까? 이런 약간 그래도 암묵적 동의라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쉬운 일은 뭐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이스라엘이 자기의 국방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단독으로 또 행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첨예에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연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인가 한 달 안 될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공중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가지고 때리고 돌아오려면은 그 수천 킬로 되는 곳을 이렇게 다 거기 연료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공중 급유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동으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한 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좀 첨예한, 그리고 이란도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결코 이제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과의 점진적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카타르하고 이제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카타르가 이제 수교국 아니에요. 수교국이고 또 이란과 또 상당히 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1월에 이제 22년 지금 11월에 이제 이스라엘인들을 입국을 이제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카타르하고 이거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랍에밀리트, 그래서 2020년에 벌써 수교를 했고, 또 21년 1월에는 21년 12월이죠. 12월에는 베네트 총리가 공식 방문을 했고, 이제 22년 1월 곧 이어서 대통령까지 공식 방문을 했다. 이스라엘 대통령까지. 그리고 이제 5월 31일 날 얼마 안 되죠. 한 달도 안 되는 요 5월 말일 날 자유무역 협정을 아랍에밀리트하고 이렇게 협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상당히 요 아랍권, 그러니까 요르단, 이집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하고 직접 어떤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묵인하는 가운데 이러한 여러 아랍에밀리트라든가 여러 나라들, 아랍권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상당히 이렇게 관계를 그래도 진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란, 시리아 이쪽 그 시아파 계통의 이슬람 국가하고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비하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할 때는 이란이 제일 먼저 승인해 줬어요, 나라를. 그리고 그때는 팔레비 정권이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쪽 아랍권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제관계라는 게 항상 이게 변화무쌍하고 각각의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그렇고 또 하나 본다면 이제 1국가 해법과 2국가 해법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을 두고 이제 하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인가, 나라로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2국가 해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나라로 이렇게 저기 할 해법 이렇게 풀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1국가 해법, 2국가 해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는 1국가 해법이었죠. 이스라엘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미국이 인정하고,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2국가 해법 이런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많이 유럽도 그렇고 2국가 해법을 많이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1국가 해법이건 2국가 해법이건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국가 해법을 이렇게 해주더라도 이거는 테러적이어서 항상 분쟁은 계속 있고 더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테러 대응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요즘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보통 보면 이제 국내 방첩이라든가 대테러는 신베트라고 하는 이런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있고, 또 이제 모사드라고 해외 정보 위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요즘 이러한 테러 대응에 있어서 이스라엘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상당히 이렇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위에 대해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수동적인 그러한 이제 모습을 띠에 따라서 이제 이 테러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테러가 좀 많아지고, 또 국민들도 많이 테러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그림자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이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레바논,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이런 여러 가지 테러 단체들과 또 이란 같이 열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쟁, 요인 암살이라든가 어떤 타격이라든가 이렇게 테러라든가 이렇게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쟁을 이제 그림자 전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때 항상 지금 이란과 어떻게 보면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여기 팔레스타인 하마스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요. 테러 단체들도 다 사실은 이란의 영향권 하에서 어떤 대리 세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자 전쟁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이 대략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정체성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네타냐후 총리 때는 이제 정착촌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서안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서안지구 아니에요, 그렇죠?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에 그 중요한 포인트에 정착촌을 계속 건설해 왔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기 베네트 그 행정부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교착 상태 내지는 후퇴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의 이제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또 이렇게 그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정착촌이 계속 확대되고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유대의 이제 부족한 땅을 이렇게 또 넓히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죠 여러 가지 이제 EU의 압력이라든가 외교의 압력도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크게 신경 안 쓰면서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연정 물론 이제 연정은 지금 이번 달에 무너졌지만 그런 연정에 이제 있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많은 정책에 있어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종교 행사의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성전산 여기 예루살렘이 있다면 여기 예루살렘이 그 성전산 있잖아요. 성전산 요 관리는 이제 요르단이 하는데 전혀 그 유대인들은 이 성전산에 잘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거기서 기도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쟤네들은 다 이렇게 성전 부지까지도 다 차지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를 여기 황금돈 사원이 있잖아요. 여기 그 아랍사 사원이라든가 여기까지 다 저기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서 기도도 못하고 이러냐에 대한 많은 자각이 또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많은 그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제 5월 즈음에 이제 그 기념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매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요 아랍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첨예하게 유대 우리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자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특히 5월 매년 이렇게 좀 충돌이 이렇게 그 충돌로 인해서 작년인가 그 가자지구 가자 이렇게 그 사태까지 벌어지고 좀 이랬잖아요. 막 그 아이언돔으로 막 그 미사일 맞고 이럴 때 작년에 그렇죠. 올해도 좀 충돌이 있었지만 매년 그 충돌이 이렇게 정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정체성 가운데 문제가 또 하나 되는 거는 요즘 해이해진 이제 군 기강이 또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이제 군이 아주 뭐 이렇게 항상 강한 것 같고 막 이런데 상당히 해이해졌다. 그거는 오래된 이제 전면전,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 그 48년이죠. 제 이스라엘 독립 전쟁이라고도 하고 제 1차 이스라엘 아랍 전쟁이라고도 하고 48년에 있었던 그리고 56년에 있었던 이제 제2차 중동 전쟁, 스웨드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이집트에 이렇게 그 공격해 들어가는 그 수에즈 그 운하를 국유화시키니까 사다트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래서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철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제 3차 중동 전쟁, 6.1 전쟁, 67년에 있었던 그리고 73년에 있었던 시리아와
하고의 4차 중동 전쟁, 욤키프르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벌써 73년에 이제 전면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벌써 이게 50년 정도 되네요. 벌써 50년 정도 전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군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저기에 뭐라 그럴까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상황을 잠깐 보자면 좀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여기 위키백과를 잠깐 보면은 남성은 대략 이제 30개월 이렇게 2년 6개월이죠. 복무를 하고 있고 여성은 이제 2년을 복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복무긴 그러니까 전투병과에 있어서는 여성도 이제 8개월을 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26%가 이렇게 변형 면제를 받는다. 증집해야 될 사람들 중에 여기에는 이제 하레디라든가 종교적 사유라든가 여러 이제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한 그러니까 180만에서 19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제 900만에서 근 200만에 가까운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랍인들은 또 군에 징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거주 이제 시민권을 가진 그런 아랍인은 또 이렇게 징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루주인이라든가 이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복무를 하고 그리고 대략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대략 저기죠. 그러니까 대략 17만 정도의 현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예비군이 45만 정도 예비군. 그리고 이 예비군은 거의 이제 한 달에 30일 정도, 뭐 간부는 더 이상이고요. 한 45일인가? 1년에 30일 정도 예비군 훈련을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총 유사시에 한 60에서 7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 900만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너무 많이 잡았나? 한 850만 정도 되는 이러한 인구 가운데 17만 정도면은 상당히 퍼센트지로 높은 현역 군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북한이 1위라고 한다면 3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런 사실. 그리고 이제 사회 문제를 잠깐 보면은 이제 사회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지금 잉여 인구의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예외가 아니다. 이스라엘도 즉 실업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이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건 좀 저기하고 일단 하레디의 문제가 또 있다. 하레디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초정통파라고 하죠. 초정통파라고 머리에 이렇게 검은 거 쓰고 이게 수염이 이렇게 옆에 브레나루 엄청 달리고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좀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정통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군 면제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이제 군 면제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인구가 굉장히 상당히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100만이 이제 더 넘게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이들이 이제 사회 이제 보조금으로 이제 살면서 이제 토라 이제 경전만 이제 계속 외우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인정은 하지만 유대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지 또 자기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 정체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너무나 이제 많은 이렇게 혜택에 대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사회 문제. 그래서 이제 요즘 요 하레디에 반대하는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 같은 것도 요즘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알리야가 뭐냐면은 이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알리야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적응하는데 많이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이제 소련권, 구러시아권에서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의외로 이제 한 100만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30년 동안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근 1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뭐야 그 러시아어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유대어를 이렇게 또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또 많이 잘 배우지 잘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언어 문제, 또 직업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사회 이제 하층, 알리야 되는 사람들이 사회 하층에 많이 이제 아, 점유하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인구 대비의 문제, 즉 이제 아랍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90만 정도 되는 아랍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또 유대계는 어때요? 상당히 좀 서구화돼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물론 하레디는 조금 예외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아랍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상당히 이제 그 나라 정체성에 대해서 위협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야를 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정체성이 유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전면에 그렇게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아랍계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하면은 이제 거의 뭐 반 정도를 막 차지하게 되면은 또 이게 바뀌거든요. 완전 모든 정책이라든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정치 문제 대략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연정이 이제 붕괴가 됐다. 그러니까 10월, 그래서 이제 총선에 이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4개월 후면은 이제 그 4월 총선이 좀 있어서 다시 이제 그 연정이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대략 이제 120석의 이제 크세네트라고 하죠. 이스라엘 국회를 크세네트라고 그러는데, 크네스 그러죠. 그런데 이제 120석에서 이제 그 61석을 이렇게 가져야지 이제 그 정권을 갖는데, 이 대부분이 이렇게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연정이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제 리쿠드 당이 이제 보수 정당이죠. 이스라엘 보수 정당이 이제 대략 지금까지 연정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지금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이제 주로 중도하고 이제 좌익이 이제 지금 연합해가지고 연정을 이제 한 1년 반인가 이 정도 끌고 왔다가 지금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월에 이제 총선을 이렇게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렇게 그 국내 정치가 항상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연정이 이렇게 박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독자분들이 좀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좀 참고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스라엘 정당은 이제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이상이 될 때, 아마 제가 정확히 이제 기억은 너무 가물가물한데 한 3% 정도일 거예요. 3% 이상이 될 때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수가 이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당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 이제 주의를 가지고 있는 리쿠드 당,
네타냐후는 다 이제 보셨을 테니까 요 리쿠드 당은 좀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30석, 19석 이렇게 이렇듯이 굉장히 이렇게 뭐 완전히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보수주의와 또 이제 아랍계 정당도 이렇게 있고, 또 좌익 정당도 있고, 또 사회주의 정당, 노동 시우니즘 정당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제3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아주 스펙트럼이 상당히 이렇게 넓은 이러한 나라는 참 보기가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입법부에 이제 들은 정당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원외 정당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정당도 상당히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유대교, 아까 유대교 기반한 그러한 하레디라든가 그러한 정당도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가 이제 뭐예요? 좀 가스 에너지하고 이제 유럽이 항상 이제 러시아의 그 에너지를 이렇게 의지해 왔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EU와 에너지와 산업혁명이 요즘 이제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유가 어때요? 팔레스타인을 편 들고, 그 다음에 항상 팔레스타인에게 돈도 되고, 또 결국에는 그 돈이 또 테러에 지원되고, 반 유대 정서, 유대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유대의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가 이제 이스라엘 그 유전이 그 천연가스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에너지를 상당히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많이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산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협력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농업 분야라든가 이렇게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러한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EU 집행위원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동유럽이라든가 지금 유럽이 이제 군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예요, 그 군비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첨단 무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의적이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상당히 밝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스라엘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아까 외교에서 얘기한 아랍과의 어떤 그런 외교 그 확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EU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좀 가까워진다던가라고 하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 메시아닉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얘기한 이제 구소련권에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신론에 기반에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독교 유대인 그 메시아닉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오늘을 잠깐 그냥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기적을 이제 그동안 이제 70년 동안 이제 만들었지만 또 이렇게 산적한 문제가 이렇게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좌익적 흐름의 방향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화주의라 그럴까, 유대 중심주의라 그럴까, 어떻게 네타냐후 중심으로 한 리쿠드 당이 이렇게 지금 정권을 또 잃고, 이번에 이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유대 공화주의가 상당히 후퇴되고, 왜냐면은 같이 연정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아랍의 요구 있잖아요. 각종 아랍권의 보조금 요구라든가, 그 네게브 어떤 사막에 있어서의 어떤 정착 땅 문제라든가 이런 거 계속 이제
또 그 정착촌 이런 거 아랍의 이제 요구가 계속 있고 이걸 연정을 계속 이끌어 가려면은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너무나 이제 다른 성격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 공화주의를 이렇게 유대 어떤 그 정체성을 지키기가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권 이제 분열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랍권하고의 어떤 외교적 진전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지금의 2022년 저기 6월에 현재는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아브라함 협정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그 저기 되면서 드랍되면서 이것이 이제 중단되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우디는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사실 폭격해 주기를 사실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 저기 이란의 어떤 그 혁명주의, 이슬람 혁명주의가 이제 요 이슬람 왕권을 또 이렇게 저기 그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저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번 이렇게 쳐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러한 속내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현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6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